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43분 흘러가고 있네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좋았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악수부터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 이제 어깨 툭 치는 그런 특유의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안에 혹시 메시지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람을 만나면 또 협상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 이론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사람이 다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특히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이 만날 때도 그러한가요? 당연하죠. 첫인상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 1초 이내에 대부분의 평가가 이어지고 1초요? 네네. 그리고 7초 내에 형성된 인상이 전체 평가의 한 70-80% 정도 결정한다. 이런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니 무슨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양자 컴퓨터도 아니고 1초만 해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떤 자세, 말투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하는 건데 처음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정상 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명확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과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낮고 안정적인 톤. 어렵다. 네. 근데 이건 사실 대부분 연습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나 뭐 시진핑 같이 주요 국가 정상은 알려진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성향에 맞게.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리더로서의 위상이나 이미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부각하는 방식으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게 좋고요. 쉽게 말하면 띄워주는, 네. 칭찬해주고. 네, 다만 존중하되 수동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존중하되 수동적으로 가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의 그 이미지는 띄워주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하. 네.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그런 느낌은 줘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각국 정상이 만날 때도 사전에 정보는 다 입수하고 공부하고 네.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또 나도 해야 하는 거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것도 항상 또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1대1로 만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상황, 의제가 다 있으니까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에이펙처럼 다자 외교일 때 여러 정상을 한 번에 만나야 할 때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잖아요. 그렇죠. 의장국에 있는 대통령은 전체적인 서사나 감정을 조율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각국의 이익을 조정하는 식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그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에 손해일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의장국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펙이 함께 보여줘야 하는 공동의 정체성 같은 걸 강조하는 거죠. 뭐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앞으로 전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거기에 이렇게 조금 더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야, 그러게 어떻게 보면 제 음악 감독처럼 지휘자처럼 네네네. 정말 어렵기도 한데 특히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만 협상안을 내가 먼저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상대 카드를 보고 움직이는 게 나아요? 이게 진짜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냐, 그렇죠. 네.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하냐, 뭐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상황을 보고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협상을 먼저 제시한다. 이거는 기준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던진 사람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던졌는데 거기서 많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보면 반대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먼저 안을 제시하면 상대도 역시 그 기준점 안에서 움직입니다. 요걸 고려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을 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면 네. 먼저 던지는 게 낫죠. 아, 네. 근데 내가 끌고 가려고. 맞아요.
근데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보도 충분히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상대의 카드를 보고 가는 게 낫습니다. 뭔가 좀 안개 속일 땐 천천히 가듯이. 근데 뭔가 명확하다. 내가 네. 더 힘이 세다, 우월하다 할 때는 내가 먼저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렇죠. 끌고 올 수 있게끔. 이것도 그 내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확실히.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미국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투자해라, 돈 가져와라, 네. 아니면 관세 몇십 %, 네.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언제까지나 막 이렇게 시기적으로 못을 받기도 네. 하고. 네. 그러면 상대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특히 그게 이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거는 사실 외교 전략으로 흔히 구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로 서명하자, 혹은 나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합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한 2달 동안 못 만나,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한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 압박. 그 생각은 바꿔 말하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시간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왜곡한다. 실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은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시간을 왜곡하는 거죠. 요즘 특히 좀 가격이 많이 그렇게 되는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를 보더라도 네. 요즘에 그 매수 희망자들이 네네. 매도인한테 빨리 계좌 좀 달라고. 맞아요. 근데 매도인은 계좌 바로 안 준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다른 동, 다른 아파트, 다른 단지라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야,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라는 게 또 그 사람한테 하나의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래에 닥쳐올 결과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에 닥쳐올 결과를 네. 충분히 알 수가 없다. 살피질 못하게 네, 된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여러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언제 합의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시한의 압박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분명히 선택지가 있는데 시야가 좁아져서 맞아요. 그 하나에만 꽂히게 된다는 거죠. 네. 두근두근 거려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명을 하는 대신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일단 구두로, 말로만. 네. 세부 사항은 나중에 조정하자, 이런 것도 괜찮죠.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말에 한미 정상회의 하고 네. 그때 서명은 안 하고 온 게 약간 이런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불리한 카드가 있으니까 일단 시간을 끌고 큰 틀에서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서명은 안 하고 오고, 네. 디테일하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얻어내서 지금 10월 말에 합의를 다시 하는 것처럼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또 하나가 이게 외교 무대에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협상 같은 거 하다가 상대방이 막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 그때 차분하게 설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 게 낫습니까? 어때요? 감정적으로 같이 대응하시면 예. 협상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감정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화를 막 내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불리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낸 사람이. 네네.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네. 그러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냉소적이다, 그러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면 뭐야 하면서 같이 그렇게 가면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똑같이 감정으로 맞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유리한 걸 테고요. 그 판이 깨졌을 때. 그 남유림님이 트럼프는 왜 젤린스키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요? 예전에 왜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젤린스키 엄청나게 막 비난받고 공격받고, 그때 트럼프도 옆에 있던 뭐 부통령이 더 흥분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그럼 뭐 젤린스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그 시점에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계산에는. 이게 참 너무 냉엄한. 네. 젤렌스키의 위치가 사실은 뭔가를 그냥 읍소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나 그렇죠. 도움받으러 와서 네. 태도가 저게 뭐야 이렇게 돼서 막 감정이 격앙됐던 거고요. 쉽게 말해서 꼬투리 잡힌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가 갑인 상황은 거의 많지는 않고 을인 경우도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협상장에 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투리 안 잡히려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내가 갑인지 을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사실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슈퍼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먼저고 을인 경우에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한계를 마음속으로 일단 정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줄 수 있다. 아 내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네네. 그건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정해놓고 그거보다 훨씬 더 방어선을 멀리 구축하고 협상을 시작해야죠. 그 방어선이라는 것도 미리 네. 왜 마지노선이라고 하듯이 네, 네.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이 선을 넘어오면은 협상을 다음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갑과 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왜 임대인은 갑, 그 다음에 세입자는 을, 또 고용계약서 쓸 때도 회사가 갑, 그 다음에 네. 직원은 을, 막 이런 식으로 또 구도가 잡혀 있다 보니까 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협상을 할 때 눈빛, 네. 몸짓 네.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읽고도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자꾸 통제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 단서는 통제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툭 치는 건 친근감의 표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친근감의 표시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온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단서가 어떤 의미라고 사실 문서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는 비언어적 단서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확인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이게 오해가 되기도 해요. 네.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돼요.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트럼프나 이렇게 주요 국가의 정상들은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장에 나갈 때 네. 또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를 또 많이 취득하고 나가는 게 또 하나의 준비가 그렇습니다. 될 테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